제가 얼마 전 전철 출입구에서 실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승차권을 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가락을 전철 카드 놓는 곳에 놓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교통카드를 꺼내서 찍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수녀원 가서 공동체에 얘기를 했더니 후배 수녀가 하는 얘기가 다음에 충전할 때도 손가락만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이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제 속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곰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희 수녀원 문도 언제부턴가는 번호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되는 곳으로 바뀌었고 제 휴대폰도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물밀듯 밀려오는 바쁜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만 올려놓게 됐는데요. 우리 모두는 너무 바쁨 속에서 바쁜 시간을 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또 혹은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느리게 살고 조금 천천히 살고 지나가는 사람들, 시간들, 사람들을 관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어려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실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자칭 노래하는 도시농부 호서대학의 이기용 바오로입니다. 6, 7년 전부터 고향인 행주 한강가에 와서 여기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밥상머리 교육원을 만들어서 그 가족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희 그 어머님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올 초에 3월에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이 가톨릭 신자로서 평생을 묵주를 가져 나왔는데 이 굵었던 이 야광 묵주알이 이렇게 좁쌀처럼 작아질 정도로 평생을 묵주 기도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웠죠. 그래서 특히 어머님 말씀 중에 제가 정말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은 저희가 야단 맞을 때 너 틀렸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얘야 자연스럽지 못하게 그게 뭐냐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 무슨 일이 있어든 어떤 시기에도 너는 항상 내 본분을 다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들판에 아무 돌보는 이도 없는 저 야생화도 저렇게 향기롭고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짙은 그 색깔을 갖는데 너희들이 무슨 걱정이냐. 저는 이 말씀이 제가 평생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바로 예수님의 그런 자연 철학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세상이 다 망가지는 것도 그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심성이 아주 나빠졌죠. 바로 이런 자연 철학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시 살려서 이 세상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계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도, 농사도, 그다음에 뭔가 철학을 담은 어떤 일들도 또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했던 자리의 흔적들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주로 제가 먹거리 네. 쪽에 관련되어서 그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 즉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이렇게 붕괴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역시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가정교육이다. 네. 특히 가정 성화를 위한 밥상머리 교육에서 환경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또 가족들 모이는 이런 교육들에 네. 전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산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도 밥 먹은 후에도 뭐.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예. 하신. 그래서 아버님은 농사도 지시고 또 강에서 그 물고기도 잡으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을 아주 가깝게 접할 수 네.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그 성당에서 만난 어떤 분이 그 독일 할아버지가 동양 사람을 네.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무료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처음에 독일에 유학을 갈 때는 원래는 그 과학기술을 배워서 박사학위도 받고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네. 교수도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오히려 그 할아버지는 거꾸로 이 과학기술 문명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인류 문명이 멸망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거꾸로 노자와 장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이 옷이 네. 그 할아버님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주신 옷인데 자기가 20대 때 네. 선물 받은 옷인데 아주 좋은 모직으로 된 거라 그래서 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90년 된 것 같아요.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면 정로새 짱남되던 야마자기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건 알끈한 이음행세 봄날 간다 봄날은 간다 혹시 어릴 적 꿈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는지요? 저는 이제 그 성당이 바로 네. 우리 옆집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말씀으로는 저희 집이 옛날에는 신부님 사택이었대요. 네. 근데 성당에 가서 맨날 풍금을 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음악은 아주 저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처음 기타를 쳤어요. 네.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노래들이 이게 이제 뭐 실렸는지 바른 생활 한번 책에 볼까요? 이게 실린 네. 노래인데 김치된장 청국장. 네. 그래서 특별히 제 딸 리나하고 네. 이거를 이렇게 직접 녹음을 했는데 이제 김치된장 청국장 여기 이 노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발효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건강에도 우리 좋고 먹거리가. 그렇지만은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우리 몸에 네. 해로운가 그거를 아주 네. 간단하게 네. 이렇게 만든 건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노래? 네, 좋습니다. 김치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치킨, 피자, 햄버거 기름지고 입에 달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이런 노래입니다. 네. 이거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이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는 것들을 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네. 이런 노래들을 행복하게,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네, 이렇게 네. 해주시는 교육 철학 참 좋습니다. 혹시 부모님들도 이 음악이나 혹은 이런 걸 좋아하셨는지요? 아유, 뭐 말도 못하죠. 우리 아버님은 완전히 네. 가수, 명가수, 네. 행주에 그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때 아버님은 기타도 아니고 뭘로 그렇게 근데 뭐 하여튼 노래하셨을까요? 제가 지금도 네. 항상 아버님은 노래를 부르고 네. 계셨고 우리 어머님은 또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부모님의 영향이 아까 영상에서 봐서도 네. 이렇게 좀 지금의 어떤 가치들에 영향을 미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그 집중해서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네. 자연스럽게 살아라라는 예. 그 어머님의 말씀이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클 텐데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촌스러운 어머니들의 그 삶에서 나오는
그 교육의 가치, 어떤 순수한 예. 철학들 이걸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예. 어머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아. 그 교육적이셨고 훈육적이셨고 네. 아버지는 또 엄청나게 큰 사랑을 주셔서 네. 제가 이제 위로 형이 둘이 죽고 네. 그 다음에 난 독자였었는데 그때 우리 그 밑에 동생이 낳기 전에 네. 근데다가 제가 이제 그 성령대군파의 네. 종갓집의 또 종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얼마나 귀한 네. 몸이었나 한번 상상이 네. 되시죠, 그죠? 귀하고도 힘드셨겠어요. 예. 근데 이제 네. 지금 기억에 아버님은 제가 농장에 나갈 때도 꼭 저를 지게에다가 지고 가셔서 아. 그 지게 밑에다가 항상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깨구리를 두꺼비나 깨구리를 잡아서 네. 이렇게 노끈을 묶어주면은 제가 네. 놀다가 아버님 오실 때 같이 또 지게 타고 오고 아.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네. 항상 나를 안고 주무셨어요 아버님. 아. 지금도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의 심장 뛰는 소리가. 사랑의 소리죠. 네. 또 이제 어머님은 네. 그 굉장히 훈육적이시고 성당 꼭 나가야 되고 뭐 고해성사 꼭 해야 네. 되고. 근데 저희가 잘못하면은 너 틀렸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얘야 자연스럽지 못하게 그게 뭐냐 순리대로 살아라. 그리고 정말 엄하고 무서우신 게 네. 어디 가서도 네가 너의 본분은 꼭 해라. 아. 그 어떤 교육보다도 아이고. 그 사실은 이제 두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가 네.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효교육입니다. 효.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진정한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은 뭐 네.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너 스카이 대학 안 가면 안 돼 해서 막 그러면은 애들이 나중에 더 싫어해요. 네.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말 사람됨, 특히 인성교육을 시켜야지 나중에 자식들한테 사랑받지. 요즘에 뭐 교육 자체가 순전히 전부 다 입시교육 위주로 가니까 나중에 다 애들이 결혼하면 다 해외 동포 돼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런 이유죠. 옛날에 어머님이 그 시골에서 그 야채를 많이 해서 행주에서 능곡까지 그 2km가 넘는 걸 이렇게 네. 니아가로 같이 네. 끌고 가서 기차를 같이 타고 제가 항상 서울역에서 내려서 중앙시장, 도동시장까지 이렇게 한 보따리씩 그 제가 날라다 주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뭐 배추니 근대니 네. 알타리니 이런 거.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오실 때는 항상 머리에다 하나를 지고 왔는데 네. 오셨는데 그게 뭐 같아요? 그거 야채 떨어지고 남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음식점을 돌면서 네. 음식물 쓰레기, 그 구정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국물이 흐르는 걸. 잔반. 잔반. 네. 그걸 머리에다 이고 오셔갖고 그걸로 네. 돼지 사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 등록금이 됐던 거죠. 어머님이 굉장히 강인도 하시고 네, 또 네. 그때서부터 이미 환경운동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마 그 몸속에 흐르시는 환경운동의 피는 어머님에게서 먼저 받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런 것 네, 같아요. 뿌리가. 워낙 검소하시고 네. 대단하셨어요. 언제 네. 한 번은 제가 콩나물 사라고 10원을 줬는데 제가 2kg를 갔다가 네. 10원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4kg를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네. 내 어머님이 찾아오라고. 아이고. 갔다가 엄하셨네요. 뭐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은 그는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주 대단하셨어요. 그런 네. 훈육 정신이. 네. 어머님 참 강인하시고 네, 엄청 교육적이시고 강인하시죠. 예.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갈등은 네.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걸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이래야지만 된다는 이런 가치로 보면 네. 효나 그 가족들의 밥상에 둘러앉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금 바오로 형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만한 힘이 없는 것이 그 부모님에게서 네. 받은 교육의 정신들 또 그분들의 삶의 어떤 모토들 예.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야기, 어머님 이야기 나오니까 눈물이 막 흘리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참 그리우면서도 예, 예.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들 마음이 참 어려워지죠.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도 입시 교육을 안 시킬 네. 수가 없었고 정말 네. 힘든 일이 많았어요. 큰 애는 그런 대로 거기에 적응을 했는데 네. 둘째는 학교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 오지선다형. 네. 사실 걔는 거의 뭐 중학교 때만 해도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뭐 명문 외고에 네. 진짜 글로벌 리더 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런 교육은 받을 수 없다. 이거는 기계를 만드는 거다. 딱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이 그럴 때 부모로서 받아들이시기가 그렇지만 그걸 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이번에 졸업반이에요. 네. 근데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뭐 4년 뭐 학비를 하나도 안 내고 다니고 이번에 대학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쨌든 정말 못 꺾죠, 자식들은. 네. 사실 자식을 못 꺾는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보다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요즘은 예. 자신들의 꿈을 자식에게서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들이 문제죠. 많으신데 자식들의 꿈은 무시하고 자신의 예. 꿈만 그건 안 되죠. 네. 이 삶의 기쁨, 생기를 다시 되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와서 그야말로 내 새끼들 돌보듯이 얼마나 잘 자랐나. 그리고 그야말로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또 나는 이걸 직접 연구를 하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한 몇 시간씩 여기서 일을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그런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된 것 같은 나이가 들었어요. 하시는 일이 대학 교수라는 직함 또 다른 것들도 있으면서 내가 도시 농부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도시에 산다. 농사. 이거는 조금 그 잘 어울리지 않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평생 항산화제를 연구했거든요. 네. 항산화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그 식물이 그 손바닥 선인장인데 천년초라는 거를 제가 연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보통 식물에 거의 100배가 들어있어요. 항산화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 농장에다 심어서 네. 물론 이제 다른 그 우리가 먹는 것들도 심었는데 풀 매서 버리는 것도 하나도 우리는 안 버렸어요. 그걸로 다 장아찌를 다 먹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농약 전혀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네. 또 하우스도 없이 그야말로 바람 맞고 햇빛을 맞아야지만 사실은 그런 특징적인 성분들이 네.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한 1000여 평을 농사를 짓는데 사람도 안 사고 제가 혼자서 다 해서 아주 혼났어요. 한 3년을. 정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너무너무 고생이죠. 보통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그 학교가 아산인데 네. KTX를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럼 7시 반 차 타고 가면요. 저는 여름 같은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일하고 또 학교 가고 아산까지. 빵도 직접 구우시고. 네, 이제 우리 네. 빵이 우리나라 빵이 전부 하얀 밀가루를 네. 만들어서 아주 몸에 안 네. 좋거든요. 더군다나 네. 대기업 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가지 식품 첨가물을 넣는데 저는 이제 그냥 네. 통밀, 네. 호밀, 네. 우리 밀빵 뭐 이런 거를 천년초를 네. 같이 넣어서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맛도 좋지만은 이렇게 노화가 안 돼가지고요. 네.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으면 한 달 지난 다음에 먹어도 아주 신선하고 맛있어요. 네. 가족들하고 그렇게 우리 먹거리, 또 네. 유기농의 먹거리를 실천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사시는 그리고 이제 것이. 거기서 밥상머리 교육할 때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한 10여 가족을 네. 저희가 모셔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꼭 그 호밀빵을 직접 만드는 그런 네. 체험도 시키죠. 네.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이 철학이 참 좋으시고 예. 실천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에 근간이 되는 우리 가족에부터 온 어떤 추억들이 있으세요? 아, 뭐 옛날에야 지금도 네. 그 저희 집은 이제 성당 바로 옆에 언덕에 있었거든요. 네. 아, 그냥 항상 이렇게 두레반에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뭐 아침 저녁 항상 같이 먹었죠. 네. 그야말로 된장찌개 보글보글 어떤 때는 파로 옆에다 놓고 바로 네. 거기서 끓여가면서 먹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네. 밥 먹기 전에 항상 네. 기도하고 또 밥 먹으면서도 뭐 저희는 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또 그야말로 무슨 뭐 잔소리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밥상머리 특히 이제 두레반에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 먹던 네. 그 기억이 네. 너무나 좋죠. 부모님의 초상화, 성화, 그다음에 또 어머니 묵주, 그 날이 작아져 버린 어머니 묵주 이런 걸 항상 가까이 두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의 어떤 기억들을 또 가르침들을 지금도 거듭거듭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예. 네, 그것이 이만큼의 자리까지 성장하시는데 어떤 밑거름이 됐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받은 어떤 기능적인 교육은 사실 저한테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뭐 국어, 영어, 수학이나 잘하는 도구 과목이나 하지만은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네. 사람을 섬기는 법이나 네. 또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흐트러짐이 없죠. 네. 마음이. 네. 그러니까 성가정을 네. 만드는데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키워준다든가 또는 네. 배려심을 키워준다든가 이런 것도 키워주지만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나 뭐 가공식품이나 무슨 뭐 온갖 종류의 무슨 그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어쩌다 네. 한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가공식품에는 미네랄, 비타민, 효소, 식이섬유 거의 없거든요. 그 때문에 생기는 게 사실은 이제 비만, 당뇨, 고혈압이고 결국은 항산화제가 없는 음식. 예를 들면 그 깻잎을 제가 농장에서 직접 따 먹어보면 이제 코가 아플 정도로 향기가 진하고 네. 그다음에 입이 얼얼해요. 허브처럼. 근데 마트에서 사 먹으면 향기도 없고 네. 맛도 그냥 밍밍하죠. 보기만 좋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농약을 치고 하우스에서 키워서 그래요. 농약을 치면은 벌레들이 없잖아요. 네. 그럼 향기 물질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향기 물질이라는 게 벌레들을 내쫓기 위해서 식물들이 스스로 만드는 자위 물질이거든요. 또 색소도 마찬가지야.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유해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하우스를 네. 쳐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네. 만들죠. 네. 환경에 대한 것, 예. 생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투신하시면서 예. 가장 보람 있으셨던 때가 언제예요? 제가 이제 뭐 환경운동을 이제 교육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나가서 이렇게 으쌰으쌰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냥 삶에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면서. 네. 근데 이제 어린이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거산 초등학교라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그 학교가 한 20여 명밖에 안 남아서 폐교 선고를 받은 분교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몇 분이 그 학교를 살리자 해갖고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하여튼 제가 거기서 뭐 환경식개명 금방 이런 뭐 지구를 위하여 네. 노래 뭐 여기 음식 김수대 총장 전부 다 거기서 그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 개발한 건데 근데 그 학교가 학생들이 거기는 이제 뭐 주입식 공부 이런 건 없고 전부 다 체험 특히 자연 네. 체험과 그다음에 그를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다 짰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면 집에 가기 싫다. 특히 방학에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면서 전국에서 몰려들어서요. 네. 20-30명밖에 안 남아서 폐교 선고를 받은 분교가 단 2년 만에 160명으로 늘어나서 본교로 승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한 2000년이니까 2000년 초 거기서 유기농 무상급식도 거기서
처음 실시했고 네. 또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여들어서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배워서 그 혁신학교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널리 혁신학교가 네. 한 700여 개 이렇게 불어나서 교육개혁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일을 하셨고 네.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도 정말 이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저희 안에서 이렇게 성장되고 또 널리 이렇게 퍼져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육들 또 좋은 정신들이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이들에게 함께 정신을 가꾸고 또 우리가 모두 소박하게 행복해지는 꿈을 꿀 수 있는데 일조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유기농 농사를 짓던 시골에서 현장 체험을 한 달 동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매도 뒤돌아서면 다시 또 풀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옆집의 밭은 제초제를 뿌려서 풀이 하나도 없고 수월한데 이렇게 하루 종일 고단해도 고되게 일을 해도 풀이 여전히 있는 걸 보면서 참 쉽게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유혹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기영 바오로 형제님을 만나 뵈면서는 환경을 지켜가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고단하지만 귀한 일인가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느리게 사는 것,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마음을 살짝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TBC 평화방송